안녕하세요. 로보티즈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로보티즈가 이번 주에 들어서서부터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지만 어제부터 다시 밀려나고 있는 흐름. 오늘도 추가로 개파락을 하면서 이 주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 괜찮은 건지, 로보티즈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로보티즈 앞으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오대리는 걱정 불안 다 떨쳐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매수했는데 괜찮은 자리인 건지, 그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깔끔하게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은 결국 우리가 얼마의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기부터 이어나가 볼게요. 상승세가 맞는지, 상승을 할 수는 있는지, 왜 자꾸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얘기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왜 하락을 하고 있느냐? 로보티즈는 여러분 계속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다가 이번에 이 20일 추세 기준으로 조정을 들어갈 타이밍이었어요.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3월에 접어서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아쉬운 지점은 이게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일단 돈을 여기서 기술주에서 뺀 다음에 전쟁이 없을 때는 쭉쭉 상승세를 이어나갔던 기술주, 즉 이미 많이 끌려 올라간 종목인 거죠. 그런 섹터에서 돈을 뺀 다음에 다른 쪽으로 돈을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가 주가가 밀려났고 그 중에서도 다행인 점은 밀려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회복도 했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회복세를 유지를 하려고 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로 이번 주에는 추가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어제와 오늘 금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밑으로 밀려나고 있느냐? 왜 버티지를 못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 전쟁 상황에 따른 특수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주말 동안 주식시장에 돈을 묶어두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말 지나면은 하락하고, 주말 지나면은 하락하고, 주말 지나면은 하락하고, 주말 지나면은 하락하고, 주말 지나면은 하락할까봐 금요일 날은 일단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서 지난주는 그래도 목요일까지는 상승을 하고 금요일 날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부터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돈을 최대한 안전하게 가져가려는 심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어제의 하락과 목요일의 하락과 금요일의 하락, 이 두 날의 하락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밀린 것이기 때문에 종목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모델이는 일단은 지금 120일 추세만 상승을 하고 있고 60일도 아쉽게도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세라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해서 박스권에 접어들었다. 강제 박스권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강제 박스권이 끝이 나려면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일단 전쟁이 끝나야겠죠. 첫 번째 대조건. 전쟁이 끝나거나 종전 선언을 하거나 휴전을 하거나 잠깐 멈추거나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이슈 자체가 좀 희석이 되어야지만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은 단일 종목을 기준으로 강한 호재가 터져줘야 돼요. 그렇게 강한 호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리고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호재의 특성에 따라서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박스권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지금 오늘 자리를 딱 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23만 원부터 26만 원, 이 구간에서 전쟁 중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구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최초에는 굉장히 강하게 밀렸었지만 그 이후에는 밀린다 해도 회복하는 그 선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즉 23만 원부터는 지지를 성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권을 보내는 동안, 이 전쟁 중에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동안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느냐?
오대리는 잘 아실 거예요. 변동성이 커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주라도 좋으니까 로보티즈 기준으로 했을 때 딱 한 주라도 좋으니까 저점에 선매수하시고 고점에 올라갔을 때 양봉 크게 만들 때나 쭉쭉 끌려 올라갔을 때는 한번 매도하시자. 그래가지고 수익 챙기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러느냐? 저점에서 23,0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23,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26,000원 넘어서 최고치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27만 원까지는 올라가고 있죠. 그때 매도를 하셔도 27만 원에 매도를 하면은 한 주만 매도하셔도 우리 4만 원 차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웬간한 종목으로는 챙길 수가 없습니다. 로보티즈가 이제 충분히 종목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면 단기 차익을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차익을 쓰셔도 물론 무방합니다. 그 차익에 대한 사용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은 조금만 쌓아두셔서 로보티즈를 한 주 사시자. 지금 이 구간에. 최대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평단가도 조금 더 낮추시고요. 그리고 수량도 더 늘려나가면서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구간을 지나면은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올라갈 수 있고 상승세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기 위에 오대리가 진한 색으로 저항선 위쪽에 그려놨죠. 이때 그 이상의 금액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윗구간에서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받아들이셨겠죠.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잘 조정을 해주시면은 더 크게 차익을 벌려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원래였으면은 전쟁이 안 벌어졌으면은 우리가 잡아야 할 목표 평단가가 정말 억눌렀을 때 2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27만 5천 원이면은 단기 수익을 챙겨볼 만한 자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량 더 챙기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하나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주말이 지나면은 하락을 하는 이 흐름. 즉 무슨 말이냐? 오늘 하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개파락하면서까지 밀리느냐? 월요일 날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오대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을 빼두고 월요일 날 다시 매수하겠다라는 마음이 강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미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았죠? 오늘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매수하셔도 좋지만 월요일 날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설사 23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 아래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대리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른 종목도 아니고 로보티즈다라고 하면은 27만 원 아래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셔도 무방하다. 왜냐면은 지금 27만 원을 저항선으로 만들어 두기는 했는데 이거는 전쟁 끝나면은 이곳이 지지선이 될 겁니다. 회복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그 가격대가 될 거예요. 즉 27만 5천 원 아래다라고 하면은 마음 모으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대리가 지금 전쟁이 만든 박스권에서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하셔야 할지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죠. 감 잡으셨죠. 거기에 더해서 매수를 하셔도 된다. 설사 여기서 더 밀려난다 해도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도 막상 호가창을 보면서 실행에 옮기시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으면요. 매수 잡아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마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추가로 밀릴까봐 무섭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오늘 같은 날 나는 매수를 못하고 있다. 개파락하고 있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다. 오히려 매도를 해버린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이번에는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눌리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대리의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을 해주세요. 오대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오대리 구독자님이 맞는지 오대리가 일단 확인을 하고 맞으시다 하면은 눌릴 때 제일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와, 이 정도면은 매수해야 된다. 수량도 늘릴 수 있겠다. 싶을 때 여러분 지금은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순간에 매수하자라고 문자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일 추가로 상승할까 봐. 그래서 그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일단은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시자라고 오대리가 등 살짝 떠밀어 드릴 테니까요. 나 혼자서는 지금 이 전쟁 변동성에 잘 대응이 안 된다. 대응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의 이 대응 문자 받아보시고 같이 장중에 매매하셔서 좀 더 확실하게 수익과 기회를 잡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첫 번째,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자리인지도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그러면 왜 지금 구간에서 준비를 해야만 하는가? 즉, 우리의 목표 매도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준비라는 걸 해야 되는지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모든 종목이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무엇이 꼭 똑같느냐? 전부 다 전쟁통에 휩싸여 있고, 전부 다 전쟁으로 인해서 봄처럼 시원하게 상승세는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상승하다가도 조정받고, 어떤 섹터는 이때 상승하다가 다시 조정받고,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최대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계좌를 방어를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걸 챙겨보면 될지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 목표 매도가 얘기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종목창 켜기조차 무서우실 겁니다. 모델이 역시 매일같이 종목을 보고 있고 주가를 보고 있는데 요즘처럼 마음이 무거울 때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위기일수록 우리가 감정은 조금 빼두고 냉정하게 기준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힘든 장세에서도 여러분 우리 그냥 버티지 않고 앞에서도 얘기 드렸죠. 평단가 조정을 하면서 수급과 거래량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살피면서 기회를 잡아가기 위해 준비를 해나가자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 지수는 밀려도 세력은 그들의 평단가만큼은 그들이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방어막을 치고 있는 최후의 보루를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루가 어딘지, 그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알아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버텨도 되는지 아니면은 반등이라도 해서 정리를 할지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유일한 전략은 바로 이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 기준만 잘 잡아가면은 이 하락 장세, 이 힘든 장세에서도 우리가 조금 계좌를 방어를 해내고 오히려 플러스로 만들 만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대리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HJ중공업 오랫동안 영상 업로드 해왔죠. 그리고 그 초반을 지나서 우리가 굉장히 긴 박스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초입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때 실적 발표가 나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평범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악재가 터집니다. 종목 단일 악재.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 초에 울산에 보일러 해체 작업 중에 인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으로 끝날 자리에서 추가로 밀려나면서 그 아랫단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랫단, 즉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움직임을 보시면은 바닥을 만들면서도 또한 흐름을 타고 위로도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야 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이 명확한 기준. 그들의 마지노선을 확인을 하고 바닥을 확인을 하고 바닥에서는 매수,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하면서 위에 매수를 하셨어도 평단가를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낮춰 가시면은 아래에서는 단기 추세를 타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단기 수익 많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여력을 추가로 어떻게든 늘려나가는 것. 하락장에서도 여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 그 박스권만 정해지면 그들도 그 구간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요. 눌리면은 올립니다. 그죠? 바닥을 확인을 하면 무조건 끌어올리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긴 상승을 유지를 하죠. 이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도, 단기 추세 안에서도 약간 긴 상승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장세가 조금만 진정이 되면은 주가가 회복이 되면서 다음 구간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세력의 평단가만 확인을 하셔도 우리가 막연한 공포는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단순히 이 선 하나만 믿고 마음을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만 내려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개파락을 하면서 추가로 눌러버리죠. 이렇게 지지선마저 일시적으로는 깨버리고 더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데리는 이렇게 내려갈 때조차도 세력이 이탈을 하고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지금은 매수를 하셔야 할 때다. 지금은 매도를 하셔서 단기 수익이라도 챙기시고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만 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거 진짜 여러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HJ중공업 채널에 검색하시면 오대리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업로드하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듯이 오대리의 분석에는 과장이 없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장 없이 데이터를 전달을 드리려고 할 때 이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 과정을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려면은 시간이 일단 너무 부족해요. 지금 잠깐 얘기를 하는데도 벌써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공부보다는 명확한 답이 더 간절하시다라는 것을 오대리가 알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은 좀 가볍게 넘겨보시라고 하겠지만 지금만큼은 아닙니다. 지루하더라도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들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만 할지 전략을 아셔야지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오대리 이름 원래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였죠. 하지만 지금은 대박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쵸? 지금만큼은 오늘의 대응 리포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 리포트 안에 세력의 진짜 평단가, 진짜 그들의 퇴로, 어디서부터 도망을 나갈 것인지, 그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략을 오대리가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장을 혼자서 고민하시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리포트를 참고해서 이번 위기를 함께 지혜롭게 넘겨가셨으면 합니다. 이 리포트를 좀 받아보고 싶다. 나도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생존을 하겠다. 나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생존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55-8354번 저장을 해주시고요. 리포트라고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대리가 우리가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 현실적인 전략, 정리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종목의 현실적인 숫자,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버텨나가면 될지 단순하게 숫자 정리를 한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 매도가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얘기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구간에 굳이 준비를 해 놓아야만 하는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챙기려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평단가와 수량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최대한 내가 지금 매수하는 그 구간에서 낮은 평단가를 만들어낼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수량을 챙겨나갈 것. 이것에서 결국은 절대적인 수익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모델이는 평단가도 평단가, 둘 다 중요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한 주 한 주 수량을 늘려나가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처럼 이제 가볍지가 않죠. 30만 원에 지금은 30만 원이 아니지만 원래는 30만 원에 육박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헤비해졌기 때문에 수량을 늘려가시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고 여기에 더해서 평단가를 잡을 때 이 다음 구간의 차익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이렇게 눌려있을 때 회복해야 되는 자리, 박스권에서 회복해야 되는 자리는 25만 원 정도예요. 전쟁 구간에서는 평단가를 25만 원보다 아래로만 유지하셔도
충분히 단기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죠. 딱 한 주라도 좋으니까 매수 매도해 보시자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런데 그 구간이다라고 해도 이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평단가를 잡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는 27만 5천 원에서 우리가 평단가를 만들어야 돼요. 구간 회복만 하면은 평단가 구간 자체가 2만 5천 원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하면은 10% 윗자리가 되는 거예요. 적지 않죠. 굉장히 큽니다. 이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로보티즈가 지금 있을 만한 자리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정리 끝나고 상승하고 있었고 3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변동성이 가져온 지금의 이 자리, 이 기회를 놓쳐가시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 우리의 목표 매도가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앞으로 로보티즈가 상승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일단 오데리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27만 5천 원 됐을 때 그럼 우리가 대량 매도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반대입니다. 오데리는 그건 반대예요. 27만 원짜리까지도 소량 매도. 심지어 이 윗구간까지 회복해서 올라가서 30만 7천 원짜리까지 가도 소량 매도입니다. 여기도 아닙니다. 우리 목표가는 겨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윗구간에 가서 매도를 할 건데 그 윗구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일단 이전의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점은 뚫을 수 있고요. 뚫고 올라가서 더 윗구간까지 갈 거예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게 전쟁이 조금씩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때는 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향방 자체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고점, 그 부분 언저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볼 수가 있고 최고치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데리는 일단은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데리는 일단은 로보티즈는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있죠. 2분기가 아닙니다.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3분기. 우리는 지금 로보티즈의 3분기를 기대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 3분기 때는 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일 추세선과 60일 추세선이 이격을 벌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올해 6월에서 8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10월. 그 즈음을 넘어갈 즈음에는 이제 이격을 벌려 나가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이 6월과 8월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성장 모멘텀. 매출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땅 사놨죠. 땅 사놨고 법인도 만들고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현재 액추에이터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액추에이터의 캐파는 30만 개 정도입니다. 연간 30만 개인데 이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공장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로 조금 더 잘 갈 수가 있겠죠. 이게 지도가 진짜 이상하게 그렸는데 우리나라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은 이 정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럽 쪽으로도 조금 더 잘 수출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 유통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여기에 더해서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29년을 목표로 300만 개까지 늘리는 게 목표예요. 이 공장에서만. 그러면은 매출이 10배 이상 상승할 그럴 모멘텀이 있고 작년에 법인을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뇌가 없던 로보티즈에 이제 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AI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것과 시너지를 낼 만한 데이터 센터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보티즈는 여러분 새로 공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설비 투자죠. 설비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전에 전환사채 발행을 한 그거에 대해서 현금을 이미 충분히 잘 확보를 하고 있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새롭게 돈을 확보를 했는데 그걸 어디 날려먹지 않고 잘 쌓아놨다가 이번에도 좀 대량 매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거를 다시 설비로 재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죠? 다를 때 이거 유상증자 얻은 돈 가지고 다른 데가 아니죠. 전환사채 매수한다고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곧 전환사채 돌려막기잖아요. 실제로 어제 그런 공시를 결정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로보티즈 유상증자할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거 혹시 아실까요?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권리락 때부터 시작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상증자하고도 상승을 했어요. 왜냐? 로보티즈가 그만큼 가지고 있던 그 현금 자본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투자를 함으로써 즉 매출에서 가져와서 모은 돈 그리고 이렇게 유상증자하고 그동안 전환사채 해가지고 모았던 돈들을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회사가 굴러가는 그 과정, 선순환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걸 잘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자체도 지금 잠깐 눌리는 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잠깐은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한 달 가까이 눌리고 있죠. 한 달 눌린다 해도 설령 장기화된다 해도 결국 전쟁이 끝나면은 이전 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3분기 얘기를 드렸던 그 3분기. 이 2분기 때 되면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공장이 다 지어져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3분기 매출에는 이제 매출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살짝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없다. 결국은 매출이 어디부터 잡히느냐의 문제고 그 고점에 언제 도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충분히 좋은 종목에 잘 들어와 계시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와 계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챙겨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 전쟁으로 영향을 안 받고 순조롭게 나간다 하면은 3분기 때 오데리는 50만 원짜리 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너무 흔들려서 불안하다 하셔도 조금만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로보티즈를 긴 흐름 안에서 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이가 다른 종목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다른 종목인데 앞에서 얘기 드렸죠. 로보티즈 충분히 투자금 잘 확보하고 있다. 유상증자 결과도 이렇게나 좋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비교군으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공시를 내놨어요. 똑같이 유상증자 한다고 했습니다. 유상증자 한다고 했는데 주가가 어제 그 결정이 되기 직전부터 이 주주총회에서 그 안건이 상정됐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된 이틀 뒤 얼마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순간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여기까지 밀려났어요. 밀려나는데 걸린 시간이 여러분 단 40분입니다. 40분 동안 이렇게 밀려나고 오늘 추가로 개파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했느냐. 투자를 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로보티즈는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한 그 비율을 10이라고 치면은 한 6 정도는 지금 재무 건전성이 위험해서 그거 떼워버리고 나머지 한 3에서 4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굉장히 좋은 종목에 들어와 계시니까 앞으로 로보티즈의 상승세 성장성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데리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든지 로보티즈를 챙겨갈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함께 가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좋았다, 유익했다, 도움이 되었다, 내 불안이 좀 줄어들었다 생각이 되시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그래도 전쟁 끝나면은 상승하기를 우리는 바라죠. 우리 신고가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모델이었습니다.